안녕하십니까. 종목 분석을 누구보다 자세하게 디테일 스탁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에코프로 HN 추가 분석 영상입니다. 거의 두세 번 걸러 한 번은 에코프로 영상인 것 같네요. 한 종목에 너무 매몰되는 게 유튜버로서도 투자자로서도 그다지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 요새 구독자들뿐 아니라 주변 분들 중에서도 에코프로 HN 궁금해하시는 분이 부쩍 늘어 현황 체크 겸 올립니다. 아마 보유자들은 차트상 음봉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이제 이 종목은 끝난 게 아닐까? 이전 9월처럼 다시 대세 하락기로 가는 거 아닐까? 그 전에 팔아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추가 분석 영상을 찾으시는 거겠죠? 그렇게 될지 상승 기조가 될지는 저도 그렇고 다른 투자자도 그렇고 그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론대로만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워낙 불확실성이 높은 게 주식시장이니까요. 그러니까 더더욱 매수도 그렇지만 매도는 본인 타이밍으로 본인의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 일정 지분 이상은 이 종목에 장기 투자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도 의견을 쉽게 낼 리는 없는 투자자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 영상에서 언제 매도 사인이 나오나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리딩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여러 호재, 악재, 수급에 대해서도 분석해 드릴 테니 언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는 각자의 소신껏 진행하시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 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분량은 그대로 두고 스윙 비중은 지속적으로 조절 중입니다. 매매에 계속 참여하는 건 일반적으로 수익률을 깎아먹게 되지만 이런 경험을 많이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전 영상의 전략대로 하방 지지력이 강하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는 부분에서는 매수, 가격 메리트가 없는 부분에서는 매도를 했습니다. 10월에는 현물 출자 가격 대비 마이너스 10%대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상승 흐름을 타더라도 지지라인에서 분할 매수한다고 했었죠.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았을 땐 단순히 수급으로 움직일 테니까요. 스윙에선 일반적으로 양봉에선 매도를 하고 음봉에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당일 고점이 예상되면 매도, 저점에서 재매수도 가끔 진행했습니다. 스윙 쪽 매매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분할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약세 시장이기 때문에 언제 하락 추세로 전환할지 몰라 현금 비중을 꾸준히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골든 크로스로 올라와서 한 번은 눌림목 줄 거라 생각해 분할 매도를 시작했고 종가 기준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 있을 때 거래량이 너무 적어 스윙 물량을 대부분 던졌습니다.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기엔 거래량이 부족해 등락이 반복될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 이후 흐름은 생각보다는 잘 버텼는데 5일선과 21선에 걸어둔 매수가 진행이 계속 안 됐고 10월 20일부터 분할 매수 진입했습니다. 10월 21일에는 음봉이었지만 매수를 쉬었는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에코프로 BM 관련한 에코프로 하락으로 인한 거라 진짜 악재인지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2일에는 5일선에서 저항받을 자리라 매도했다가 종가에 다시 매수했죠. 25일은 저점 판단하고 추가 매수했고요. 종가엔 보합까지 갔네요. 아마 수익 물량은 지속적으로 모아갈 것 같습니다. 재료 소진시마다 조금씩 줄일 수는 있겠지만요. 매도 후 급등하여 오판을 하더라도 걱정할 건 없는 게 어차피 장기 투자 분량이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대응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다시 한번 이 종목의 재료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주로 체크해야 할 이슈는 2030 NDC 상향, UN COP 회의, 코스닥 150 편입 및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중 NDC 상향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18년에 탄소 배출량 대비 기존 26% 안에서 40% 감축으로 상향되었죠. 이로 인해 일부 탄소 배출권 섹터 종목은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상한을 쳤으며 본장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루 만에 피크아웃했습니다. 아마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이 건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앞으로 이 영상이 올라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이 되고 11월 초 COP26 회의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란 겁니다. 바이오 종목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이상시험을 성공했다고 보면 적절하겠죠. 따라서 일정상 재료 소멸이 되진 않았으나 이전에 점진적 하락 추세를 보였던 탄소 배출권 섹터 종목 특성상 물린 매물들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NDC 상향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 건지에 대한 물음표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나온 점도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죠. 다만 몇 퍼센트냐가 문제지 NDC를 상향하는 것 자체는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글로벌 트렌드가 그러하니까요. 세 번째는 이 NDC 상향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실적상 이득을 보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관련 사업을 본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에코프로 HN이 거의 유일하죠. 다만 에코프로 HN은 다른 어떤 기업보다 물려있는 매물이 많습니다. 이 호재 하나만으론 그 모든 매물대를 소화하기엔 부족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다른 호재가 차례차례 반영된다면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요.
네 번째는 현재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세장이며 시장의 수급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지수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올 초에 비해서도 거래량이 많이 죽었으며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신규 매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죠. 특히 기관과 외국인은 적극적인 매수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도 끌어올릴 수 있는 일부 중소형 주도주 섹터만 상승하는 상황인데 현재 시장 주도주는 대체적으로 배터리, 컨텐츠와 메타버스, 그리고 경기 방어주들입니다. 경기 방어 종목을 제외하곤 실적과 기업 가치보단 미래 가치나 테마성이 강한 시장입니다. 참고로 단순히 국내에서의 성과보다 글로벌 기업과의 연관성 또는 확장성 등에 집중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오징어 게임 관련주도 그렇고 리비안 관련주도 그렇고요. 탄소 배출권과 친환경 섹터엔 아직 수급이 몰리진 않았습니다. 에코프로HN과 휴캠스, 후성, 유니드 등의 거래량과 피크아웃 양상만 봐도 알 수 있죠. 기다림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친환경 섹터, 그 중에서도 탄소 배출권 관련해선 에코프로HN이 대장주입니다. 예전 탄소 배출권 섹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섹터가 움직일 땐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고 피크아웃하면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이동한다고 했는데요. 에코프로HN이 최고 상승을 보이며 피크아웃하면서 그 수급이 다른 후성이나 유니드, 휴캠스 등으로 이동했고 이들이 또 피크아웃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시 친환경 관련 모멘텀이 생긴다면 에코프로HN에서 가장 먼저 반응이 올 거라 생각하는데 아마 기관 수급이 가장 좋은 이유는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향후 상승 여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호재를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해보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일정표상 에코프로HN의 호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NDC 상향 확정 여부 결정은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OP26 회의에서 발표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NDC 목표치가 나올 텐데 에코프로HN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의 NDC 목표 여부도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나온 뉴스들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COP26 회의는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개최합니다. 각종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 가능성이 높고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는 여러 협의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파리 협약처럼 어떠한 형태의 협약을 도출할 텐데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고 정리되어 주식시장에 정보가 들어오면 탄소 배출권 섹터 상승이 가능해진 여건이 될 겁니다. 다만 이 글로벌 이벤트가 주식시장에 반영되기 위해선 각종 기관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중요합니다. 근래 개인들은 종목과 산업에 대한 분석, 각종 시장 이벤트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이 돌아오기 위해선 그들의 관심을 끌만한 보고서 발행은 필수적입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이 이벤트 자체가 시장의 관심을 끌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대세는 메타버스요 컨텐츠인 상황이니까요. 이들은 인플레이션과 공급 병목의 가장 프리한 섹터라 시장 상황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COP26과 같은 호재성 시장 상황이 진짜 호재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적어도 현재 환경과 관련된 기관 레포트는 따로 없습니다. 이들도 정보 수집을 위해선 보도자료가 자세히 나와야 가능하겠죠? 딱 하나 유니드에 대한 보고서가 10월 26일 나왔네요. COP26 회의 때 에코프로HN을 꼭 다뤄주길 바랄 뿐입니다. 얼마 전 수소 섹터만 하더라도 최근 수소 모빌리티 쇼나 9월 수소 비전 선포는 시장에서 반응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수소 관련 종목에선 말이죠. 자세히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9월 7일 하이드로젠 웨이브와 관련해 각종 레포트가 다음날 나오고 이후 그 섹터 대장주들의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에코프로HN은 엄밀히는 탄소 배출권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수소경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은 궁극적으로는 수소경제와 연결이 되겠지만 당장은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시장 이벤트란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Fit for 55와 비슷한 이벤트라고 보이는데 당시엔 분명 탄소 배출권 섹터 수급이 매우 좋았으니까요. 당시에도 Fit for 55가 공표된 후 1, 2주 사이에 탄소 관련된 시장 분석 보고서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좋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휴캠스, 유니드, 후성 모두 그랬죠. 다른 한편으로 코스닥 150 편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단 심사 기준일은 10월 29일입니다. 에코프로HN의 코스닥 150 특례 편입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코스닥 종목 내 시가총액이 매우 큰 편이니까요. 정기 변경은 12월 9일에 이루어지므로 적어도 12월 9일까지는 공매도가 시행될 수는 없으며 편입이 결정되면 정기 변경일까지 지금 매수한 기관 외에도 추가로 인덱스 펀드 자금이 유입될 겁니다. 지금 매수하는 기관은 코스닥 150 편입과는 관련 없는 기관일 겁니다. 특례 편입 대상이라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니까요. 정기 변경일 전에는 상승하는 흐름이 일반적이므로 당연히 호재입니다.
게다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이 있는 호재입니다. 상승이건 하락이건 상관없이 꼭 들어와야 하는 수급이 생기는 거니까요. 현재 기관의 수급은 매우 좋은 편이나 종목의 가격을 강하게 끌어올릴 정도는 아닌데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투매 물량을 받아먹는 식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수급이 유입된다면 더 큰 상승 기조가 나타날 수 있겠죠. 실적 발표는 2분기 잠정 실적이 실적 발표 만기 12일 전에 나온 점과 작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잠정 실적이 만기 한 달 전쯤 나온 점을 고려할 때 10월 넷째 주 혹은 11월 첫째 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기마다 다르고 같은 그룹이더라도 종목마다 다를 수 있어서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실적은 전방산업의 업황을 볼 때 좋을 겁니다. 전방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중공업, 화학 등은 주가는 떨어질지언정 시설 투자와 매출 성장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실적 예상하는 기관 보고서가 최근엔 나오지 않았으므로 실적 발표가 재료소멸보다는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4분기가 3분기보다 좋은 실적이 집계되는 종목 특성상 실적 발표가 향후 기대감을 꺾지도 못하겠죠. 물론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닝 쇼크일 경우 주가도 쇼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거나 시간표를 확인해보면 종목 호재는 10월 말, 섹터 호재는 11월 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전 이 호재들로 인해 전고점 매물대를 소화하고 상승 기조가 이어질 거라 생각하고 스윙 지분을 추가해 나가며 과열될 때만 배도할 생각이고요. 참고로 유상증자 현물 출자는 일단 지금까지는 에코프로HN의 가격 하방 지지력을 만들어주는 요소였습니다. 에코프로의 가격이 확정되면서 어느 정도 유의한 부분이기도 한데 적어도 이 때문에 에코프로HN이 저점 대비 11%의 상승과 골든크로스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죠. 에코프로HN은 청약 참여가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가격대에 위치해 있고 에코프로 역시 유상증자 가액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의 현재가 95,600원과 에코프로HN의 현재가 128,000원을 비교해보면 약 2.5%대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에코프로가 앞으로 더 많이 상승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은 현물투자 참여가 유효한 상황이죠. 다만 에코프로를 직접 매수하는 상황에 비해서 기대 수익률이 아주 높진 않으며 돈이 묶인다는 점과 에코프로 BM의 LFP 배터리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선 그다지 매력적인 선택은 아니겠습니다. LFP 배터리에 대해서 깊게 공부해봐야 알겠지만 결국 배터리가 가야 할 길은 전고체 배터리임을 고려할 때 현재 양극재 기업들의 성장성에는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상증자 현물출자 이벤트가 완료되면 에코프로가 가격이 많이 눌려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호재 측면에선 에코프로HN이 좀 더 유리합니다. 만약 가격 메리트에 의해서나 대주주 지분 확보를 위해 일반 투자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에코프로HN의 총 주식수는 일정하더라도 유통 주식수가 줄어드는, 즉 자기 주식 매입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호재라고 볼 수 있죠.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습니다. 금주 에코프로HN에 급락이 있다면 추가 매수 후 한번 유증에 참여해볼 의사가 없는 건 아닌데 근래 직장 업무가 바쁜 시즌이라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 만드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라서요. 방법 자체는 공개 매수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미리 대신증권 계좌를 파고 주식 옮겨둔 후 거주 지점에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세는 본인의 평당과 공개 매수가 차이 금액의 20%로 계산하면 대략 맞을 겁니다. 거래세도 일부 포함되겠지만요. 어쩌면 재료보다 더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수급입니다. 결국 수급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요. 기관은 매도가 거의 없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이후 매도 금액과 매수 금액의 자릿수가 다른 게 보이시나요?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신다고 하면 지난 5거래일 중 4거래일 에코프로HN의 기관 순매수가 코스닥 탑5 안에 들었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 게임, 컨텐츠, 엔터주 등 최근 강세였던 종목들의 대장주들입니다. 유일하게 에코프로HN만 빌빌 길고 있습니다. 적어도 기관은 현재 가격을 저점으로 보고 있으며 이 기간 순매수가 진행된 기관의 평단은 107,100원으로 현재가와 그리 차이 나지도 않습니다. 무중을 지나치면서 단기, 스윙 성격의 기관이 모두 빠져나갔기 때문에 아마 이 평단은 제법 정확하겠죠. 이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앞으로 이 가격대를 심하게 깨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두 달간 꽤나 지속적인 순매수를 보였는데 9월, 10월 기간의 순매수 금액은 810억 원에 달하네요. 확연하게 뚜렷한 매수세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들 기관은 아래에서 받쳐주는 저점 매수를 하고 있으며 개인의 투매를 받아먹는 양상이란 겁니다. 이들도 언제까지나 받아먹기만 하진 않을 테니 물량을 잡아먹기 시작할 시점이 올 겁니다. 저만큼의 물량을 익절하려면 상당히 고점을 형성해야 되니까요. 에코프로HN과 비슷한 시가총액을 가졌으면서 비슷하게 기관 수급으로 인해 끌어올려졌던 종목이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죠. 규모가 1조 5천억 정도였을 때 약 58일의 기간 동안 1,300억 원의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대세 상승을 발생시켰습니다. 에코프로HN은 47일의 기간 동안 810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9월 대비 10월의 기관 순매수량이 확연하게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1,000억 원 순매수는 COP26 회의 때쯤 달성하겠군요. 참고로 810억 순매수면 지분율이 거의 5%에 가까워집니다. 매수 기간이 단일 기관이라면 몇 주 후 공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단순히 현물 투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기엔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에코프로HN의 미래가치에 베팅하는 수급일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지금까지 호가에 걸려있는 매물을 잡아먹으며 실질적으로 등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총 금액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외국인의 경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150에도 속하지 않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중이 낮은 편이며 총 지분율도 10%가 안됩니다. 이들에 의해 잠시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대세 하락이 시작되긴 어려울 겁니다. 철저하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들락날락하고 있으니까요. 에코프로HN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외국인이 언제나 순매수를 진행한다고 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현재 에코프로HN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은 금주, 목요일, 금요일 종가입니다. 지금에야 이 가격대로도 문제가 없지만 그 시점에서 11만 500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막판 유증 참여 물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저런 걸 다 제쳐두고 수급의 키는 결국 개인이 쥐고 있다고 보입니다. 주식은 기관이 산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한다고 무조건 오르지도 않습니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사려고 하는 주체가 팔려고 하는 주체보다 많아야 오릅니다. 전고점에 쌓여있던 개인 매물은 아직도 지속적인 매도로 시장 출회되고 있고 이 매도세가 끝나야 상승이 가능합니다. 전 바이 앤 홀드를 외쳤지만 10월 들어 개인의 매도세는 정말 엄청나네요. 그 물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앞선 고점 영역대에도 매수와 매도를 짧은 기간 내 모두 진행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고점대 매물이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상상의 영역입니다. 무중기간은 1대3 무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많아도 4천억보단 적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진짜 물량이 많이 남아있다면 이들의 매도로 짓눌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물량을 받아줄 기관이나 외국인이 없다면요. 그런데 지금 기관은 정말 꾸준히 그리고 정말 많은 금액으로 진입하고 있죠. 이들이 에코프로HN의 매도세를 다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력이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핵심적으로 봐야 할 건 거래량입니다. 전고점 12만원 영역을 거래량 동반에 뚫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대세 상승의 길이 열릴지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물론 과거에는 무중으로 인한 단기 트레이딩 세력이 많이 진입했다 나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의 거래량은 발생하기 어려우나 지난 상승 초입에 비해서도 현재 거래량은 많이 부족합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낸 이후로는 거래가 좀 늘었지만 적어도 전고점에 준하는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모든 매물대가 소화된다고 보긴 어렵겠네요. 실적이 계기가 될지 코스닥 편입이 계기가 될지 섹터 호재에 따른 기관 레포트가 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수급을 끌어들일 이벤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 급등을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성공하는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